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한진그룹과 제주 지하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환경단체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에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나섰는데요.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개발하기 시작해 제주도에 2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왔죠. 제주도는 그동안 17차례에 걸쳐 모두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번이 18번째 신청인데 제주도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허가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에서 항상 예외로 다뤄져 온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허가.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지하수 고갈과 오염 시대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주제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로 7시 오늘 제주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에서는 제주국제대 매각대금 유용 의혹과 여성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중환자실 실태를 밀착 취재한 탐사 K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중환자실 운영 방안을 알아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지난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짤막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우선 오늘의 시사 용어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교 법인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춰야 하는데요. 학교 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 재산과 기본 재산을 제외한 보통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기본 재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교육용과 수익용으로 분류하는데요. 교육용 기본 재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땅과 건물 등이 해당되고요. 수익용 기본 재산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학교 법인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교육용 기본 재산을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일곤 합니다. 이사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은 제주국제대 학교 법인이 교육용 재산인 부속 유치원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면서 횡령 의혹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국제대 정문 일대 부지를 제주도의 환승센터 부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며 제주국제대로부터 사들인 환승센터 부지입니다. 전체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의 매매 금액은 41억 7천여만 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며 돈을 지급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 돈은 올해 2월과 5월에서야 두 차례로 나눠 학교 회계로 들어왔습니다. 부지 거래 당시 교육용 재산인 학교 땅을 학교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며 매각 대금이 학교가 아닌 학교 법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부 교수들은 이 과정에서 학교 법인이 부지 매각 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땅을 판 돈이 바로 교비 회계로 보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학교 법인이 학교에 주는 전입금 형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매각 대금을 수개월 보관하면서 발생한 4천만 원의 이자는 외부 감사와 학교 구성원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반납됐다고 주장합니다. 경상비 전입금으로 했다가 내부 우리 동교육금 감사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야 그 토지 고정산 처분 이익금으로 해가지고 교비 처리가 된 겁니다. 학교 법인 측은 교육용 재산의 경우 직접 매각이 불가하다는 제주도 안내에 따라 당시 불가피하게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매각했고 매각 대금은 대학 경영평가 점수를 위해 전략적으로 전입금 처리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대금 이자는 예금 만기 등 수익을 최대화해 교비로 보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유치원 횡령 의혹과 환승센터 부지 매각 비용 유용 의혹까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장애 여성들이 생활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해당 시설 원장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이 시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자 지나가던 주민이 녹음한 겁니다. 나쁜 큰 소리가 들리길래 했죠. 장애인 보호시설인데 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A양에 대한 학대 피해가 접수된 건 지난 5월. 특수학교 교사가 A양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40대의 시설 사무국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4차례 학대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어머니인 시설 원장은 A양 몸에 난 상처는 통학버스에서 다친 것이라며 학대를 부인합니다. 아니죠, 없죠, 전혀. 우리 시설에는 그만 내가 이걸 20년 경험해줍니까? 그런데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바늘로 얼굴을 찔렀다, 목을 누르며 폭행했다는 등 또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때리냐고 들어봤더니만은 일을 시켜가지고 불합격해가지고 벌 세우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20대 입소자의 호소는 묵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눈을 안 본 거니까 일단 나가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를 사왔어요. 나는 눈 안 보고 나가 했다가 만약 아니면 나는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들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인지하면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은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로 유학 수요를 흡수하자며 만든 영어 교육 도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학교의 미국인 원어민 교사가 13살 미만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미국인 38살 A씨. 다른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할 때 수업 우수자로 선정됐고 임용고시 시험관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국제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4월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12살 여학생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는 등 지난 3월과 4월 9차례에 걸쳐 13살 미만 여학생 4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제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국제학교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 5월 A씨를 해임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제주에서도 14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고 스마트 기기와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일 치러질 수능엔 도내 7,070여 명이 응시하는데 자치경찰단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출근 시간 시험장 인근 도로에서 가급적 우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단체가 20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방안을 제시한 ADPI 보고서를 은폐하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도 국토부에서 20항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과 제주도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공론화를 추진하기 전까지 20항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제주도 간 두 번째 논의 자리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산강 환경유역청이 제주 지방
합동청사에서 제주도와 시민단체, 주민과 2차 회의를 연 결과 일부 구간에서라도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만큼 사계절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환경청은 28일 3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지위 포기 선언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상경에 앞서 제주공항에서 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오렌지와 마늘 등이 낮은 관세로 수입돼 제주 농산물을 위협할 거라며 한국 농업을 초토화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ETA, 즉 전자여행 허가제에 대해 제주관광업계가 법무부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를 찾아 정부에서 ETA를 추진하더라도 관광산업 비중이 적은 다른 지역부터 도입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뒤 제주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는 관광업계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업을 돕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협업 공간으로 활용될 혁신 창업 거점이 제주시 건입동에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의 구도심 도시 재생 사업으로 준공된 혁신 창업 거점 W360은 제주시 건입동 옛 제주지방기상청 청사에 9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전체 면적 950여 제곱미터 규모로 개축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탐사K 중환자실 실태보고서 세 번째 편을 보시겠습니다. 급증하는 중환자에 비해 부족하기만 한 중환자실 실태. 지난 시간 보도해드린 것처럼 병상 수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닌데요. 중환자실 실태 보고서 세 번째 순서. 오늘은 현장 의료진들을 통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중환자실 운영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뇌졸중 증세로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제주 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송 구급차를 기다리다 보니 3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와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는 되게 너무 힘든 상황이죠. 옮겨 다녀야 되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처럼 중환자들은 전문의가 없어 상급병원으로 옮겨지거나 다시 각종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하기 일쑤입니다.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죠. 그쪽에 그러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송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사실은 환자는 그런 곳에서 중증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입니다. 제주대병원은 최적 시간이 생명인 중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제주형 중환자 진료 공유 체계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송 전 환자 상태를 공유하면 환자가 도착해 곧바로 시술할 수 있어 시간 절약과 생존율 증가는 물론 후유증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제 이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의료의 전달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 시간 차는 제 개인적으로 30분 이상 줄이지 않을까. 여기에 도내 종합병원 전문의들의 진료 일정을 조율해 중증 응급 의료 공백을 막자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학회가 전국에서 열리면 그 학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각 전문의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면 꼭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아주 어려운 수술도 아니지만 해당 과 선생님들이 없어서 이제 육지로 뭐 헬기 타서 보내거나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뭐 육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병원끼리 그 전문의 선생님들끼리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뭐 당직을 한다거나. 부족하지만 그 인력을 얼마나 잘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잘 조직화해내느냐, 그것이 가장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주도는 오히려 권역센터 한 곳과 지역센터 뭐 2곳, 지역기관 4곳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 간의 협력과 제주소방본부의 협력으로 충분히 상당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중환자실이 있어도 전문의와 간호사가 없으면 무용지물. 도내 6개 종합병원 가운데 4곳은 중환자실 전문의가 없고 신규 간호 인력의 도외 유출과 경력 간호사들의 잇따른 퇴사에 대한 긴급 처방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시술을 당장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한 파트의 경우는 도내에 전문의가 한둘 이렇게밖에 없는데 마침 그 의사가 그때 수술 중이거나 시술 중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급히 수술의 환자를 못 받겠죠. 그래서 인력에 있어서 대표적인 건 간호 인력이지만 또 특수한 파트의 의사를 제주도 내에서는 모든 파트 의사를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지역 자체에서 간호사가 그 지역에 취업을 하면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근데 제주 지역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재정적인 지원,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하고 할아버지 움직이세요. 지난해 중환자실 이용 환자는 4,700여 명으로 절반가량이 70대 이상 노인, 특히 80세 이상은 매년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제주의 빠른 고령화에 맞게 노인 중환자들만 돌볼 단계별 중환자실도 필요합니다. 모니터만 필요한 이런 분들만 따로 이제 할 수 있는 보통 다른 큰 병원에는 이런 중환자도 다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다 치료를 해서 괜찮아져서 병동갈 상태까지 기다리려면 그런 과정 때문에 또 여기 자리가 부족하는 경우도 많죠. 여기에 도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의료진은 한정됐지만 환자들은 제주 시내 특정 병원에만 쏠리며 중환자 치료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셔도 될 분들이 서귀포에 요양병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상을 차지하고 입원을 그것도 장기간 입원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고혈압, 단순 당뇨병 환자들은 대학병원 가서 치료하나 1차 의료원은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는 좀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해서 좀 더 이제 제주도민이 안전하게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간 긴밀한 협력과 관계 당국의 지원, 그리고 도민 인식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우리 주변에 막을 수 있는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중환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의료 정책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탐사K입니다. 중환자실 실태 3번째 보고서를 함께 보셨는데요.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중환자실 운영 방안,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내일도 탐사K 이어갑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흔하게 쓰는 단어지만 우리의 인권은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을까요? 인권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가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권혁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에서부터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기구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정확히 언제 또 어떤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2001년 11월 25일 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었고 그게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그 전부터 이제 유엔 차원에서 1993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게 따라서 이루어졌고 주요 기능은 지금 이제 인권 침해라든지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 구제 절차, 그다음에 인권 교육과 인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들, 그다음에 국제인권기구의 흐름에 따라서 인권이 확장되고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방안들 이런 것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5개 지역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장소로 이렇게 문을 연 거는 제주가 처음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05년에 이제 그 부산 강주, 2007년에 대구,
그다음에 2014년에 대전, 2017년에 강원 이렇게 해서 5개 사무소가 있고요. 출장소는 그 지역 제주 지역의 그 특별자치도로서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팀 단위의 출장소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가 달라지면서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 등은 예전에는 뭐 연인 간의 문제 또 가정 내의 문제라고 치부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인권의 관점, 범주 어디까지일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국가기관에 의한 그런 자유권 침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그 주거권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교육권 등 사회권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환경권이라든지 평화권이라든지 이런 집단적인 권리로서 이렇게 세대별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특히 이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사안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최근에는 또 이 사인 간의 혐오 표현들이 차이를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차별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주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지금 인권위원회도 주목을 하고 있고 유엔 차원에서도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대응 행동이라든지 실천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최근에 이 혐오 표현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을 해서 네. 혐오 표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개인적인 대응 방안이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주 출장소에 오시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위로부터 그렇다면 이제 나이나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이걸 다 떠나서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인권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적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차이를 가지고 어떤 뭐 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또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까지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자신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주 출장소에 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전화 1331이 대표 번호이고요.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고 네. 진정을 접수하시게 되면 이게 우리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사 대상이 되면 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인권 침해 여부, 차별 행위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절한 그 구제 조치를 권고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인권위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게 국가 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인데 제주 지역에는 4.3 피해자 또 조작 간첩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인권위 그 제주 출장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예, 뭐 제도적으로는 지금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선 그 피해자들의 그 목소리를 제주 출장소에서 잘 듣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뭐 차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또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볼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 개소식 이후에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주 출장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다른 기관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극심한 갈등의 현장에서 또 인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 제주 출장소에서 혹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제주의 갈등 현장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현재 제주 지역에서 인권위원회에 이제 그 제기된 진정 사건을 보면 제2공항이라든지 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개발 정책과 관련되어서 진행 중인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관여돼 있고 또 사건에 관련된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제주 출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없습니까? 현재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구제 절차 속에서 판단, 인권 침해 여부, 차별 행위 여부 판단을 지금 하는 단계. 뭐 상세한 내용은 조금
그 나중에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결과가 나오면 아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그 국가 인권이 제주 출장소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편하게 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에게 부탁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출장소 소장 권혁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권위원회가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그 제주 출장소가 개소하게 되었는데요. 인권 침해나 또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나 또 인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그 옛날 세무서 자리 아시죠? 거기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함께 같이 인권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사람 걷지 사는 시상, 혼디 맹글어 가게 마심. 네, 사투리로 또 제주어로 네,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 초대 소장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주 밖에서 보는 제주와 또 안에서 보는 제주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예, 지금 한 2달 됐거든요, 온 지가. 그런데 그전에는 뭐 약간 이게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좀 신비롭고 아름답고 또 한 번쯤 이렇게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에 이렇게 2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뭐 그것도 신비함도 있지만 특히 또 공기도 좋고 이렇게 물도 좋고 해서 특히 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 덕분에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제주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 소장으로서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먼저 뭐 일단 도민들의 마음을 신뢰를 얻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관이든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또 도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다양한 또 인권 시민사회 단체나 또 제주도 인권증진위원회를 비롯한 인권팀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 또 교육청이나 담당 부서 또 대학교 인권센터 또 4.3 평화재단 등 지역의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온 분들이 좀 많아서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든든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인권 침해와 또 차별 사안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경우에 이 국가인권위 제주 출장소를 통해서 좀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우리 소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년간 103전 90승 13무 제주 서초등학교 축구부가 세운 놀라운 기록인데요. 제주 서초 축구부는 무패 행진과 함께 크고 작은 전국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록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제주 서초 축구부원들을 만나서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제주서 초등학교입니다. 제주서 초교엔 60년 역사의 축구부가 있는데요. 하교 시간이 되면 학교 운동장은 축구부 선수들의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 서 있어, 가운데. 제주서초 축구부는 2학년 1명, 3학년과 4학년 각 6명, 그리고 5, 6학년 각 13명으로 모두 39명인데요. 김승재 감독은 1997년부터 23년째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통과 이제 명예를 자랑하고 또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제주서초 축구부는 지난 8년간 전국 초등 축구리그 제주 주말리그에서 90승 13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2인 1조 공 하나씩 갖고 옵시다. 2인 1조 공 하나. 빨리 앉아 뛰고.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왕중왕년 시합 대비해가지고요. 애들 이제 스몰 게임으로 경기 감각 좀 익히고요. 오는 15일부터 전라남도 강진군 일원에서 열리는 권역별 왕중왕전 출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대회에는 제주를 비롯해 각 권역별로 선발된 우수 학교가 참여하는데요. 제주 서초 축구부는 사흘간 5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전국 대회에서도 상을 휩쓸고 있는 제주 서초 축구부. 올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제주 도민체육대회 등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부로 성장했습니다.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무패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자랑이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종별 대회도 6연패란 기록이 있고요. 백호기도 3연패란 결과를 냈었고, 이게 다 저희가 준비를 하기보다는 한 해 한 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전술을 접목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훈련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이런 게 토대가 돼서 지금 8년 연속 무패란 게 나온 것 같아요. 출전 전 선수들의 몸 상태 체크도 중요하죠. 제주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운동 처방 등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는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 금방 지치기 마련인데요. 열정을 불태우며 맹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요, 항상 재밌게 놀고요. 훈련할 때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성적이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좋은 실력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감독과 코치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늘 선수 발굴에 힘을 쏟고 훈련 중엔 꼼꼼히 선수들의 동작을 살피며 올바른 방향을 잡아줍니다. 대기록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엔 선수들의 끈기 그리고 감독과 코치진의 노력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코칭 스태프들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수들이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해서 그래서 열심히 더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기 싫어가지고 그게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너희들 이제 날씨 추워지고 그러지? 선생님이 시합 준비할 때, 시합 출전할 때 이기려고 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하면 이긴대? 그렇지, 그 마음 잊지 말고 그 대신에 선생님한테도 하나 얘기하는 거 최고보단 최선이 우선이야. 어? 항상 운동 훈련 힘할 때 감기 조심하, 알았지? 수고했어. 네. 우리 애들 수준이, 우리 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해, 우리가 지금 8년 연속 무패도 해보지만,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주도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최고라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자신감이죠. 멘탈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힘든 운동이지만 수년간 선수 활동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엄마도 묵묵히 뒷바라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챙기려고 하고요.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하려고 하고요.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생활체육과 접목돼서 좀 더 나은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 저는 목표는 엘리트 체육의 산 증인이 되고 싶고요. 엘리트 체육의 산 실이 되고 싶은 게 제주 서초등학교의 꿈이자 제 꿈입니다. 학업에 운동까지 선수들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고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제주 서초 축구부의 불꽃슛을 기대합니다. 현재 하늘 표정은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지겠고요. 산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산간도로는 결빙된 구간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북부 지역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체감온도는 7도 내외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최고 15도로 평년 수준을 4도가량 밑돌아 춥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다가 오후부터는 맑겠고요. 제주도 산지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15도에 머물러서 오늘보다 6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으니까요. 해상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찬바람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다소 낮아 춥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분들 지금 많이 긴장될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험표 두 가지인데요. 혹시 모를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서 사진 한 장을 가방에 챙겨 두셔도 좋겠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인 경우 실수로 가져가더라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모두 금지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안 되는데요. 꼼꼼히 확인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모두 건강하게 수능 잘 치르길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